이제 77페이지 6번의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학원 앞이 아까 3m 도로인데 아침 저녁 출퇴근에 막혀서 우리 인천시가 여기를 20m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기열지입해서 그리고 협의심의 거쳐서 결정하고 고시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됐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기열집 협심결에서 결정 고시가 됐지만 우리는 이 절차를 모르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런 결정의 내용을 알려면 모든 것은 도면에 의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면 후속 조치로서 이 결정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라고 그래요.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효력은 이 결정 효력은 언제 발생하냐면 이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근데 여기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걸 발효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야지 이 고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잘 물어봐요. 그리고 또 고시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잘 물어봅니다. 언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지형 도면. 이 결정 고시가 아니라 별도로 지형 도면을 별도로 작성하고 고시하는데 이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러면 궁금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우리 광역도시계획 배우고 기본계획도 배웠잖아요. 언제 효력이 발생해요? 광역도시나 기본계획은 구속력이 없잖아요. 구속력이 없으니까 거기는 발효 규정이 없어요. 광역도시나 기본계획은 뭐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력 발생 규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효력은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럼 이제 궁금합니다. 이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이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는데 도대체 뭔 효력이 발생하냐는 이야기예요. 뭔 효력이? 이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이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는데 뭔 효력이 발생하는 이야기예요?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행위 제한이 추가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결정한 부지 안에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결정이 있으면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 마음대로 내 땅이지만 건축, 공작물 설치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 여기서 행위 제한이 추가된다는 이야기예요. 행위 제한이 추가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이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 행위 제한이 추가되는데 내가 이런 관리계획 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인허가 받아서 사업에 착수했을 때는 그때는 기득권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이 인천시에 이런 결정이 있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 땅에서 건축허가 받아서 공사 착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인천시에 이런 결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계속 공사를 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공사 중단 행위 제한 속으로 해서 공사를 중단시켜야 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어떨까요? 이런 결정이 있어도 바로 사업 집행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결정하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미집행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두 번째, 이 관리계획 결정 이전에 이미 인허가 받아서 사업에 착수한 자는 착수한 사람입니다. 삽질한 사람. 근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아직 착수 안 했어. 그럴 때는 기득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허가 받아서 사업에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이런 결정에 상관없이 이런 인천시의 이런 결정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별도의 인가나 허가나 신고 없이 그냥 모른 척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보 경과된 조치는 인정합니다. 기득권보 경과 조치는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떨 때는 인정한다고요?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인가 허가 신고 없이 무신고하고 계속 공사하면 돼. 여러분은 이런 인천시 이런 결정 없이 그냥 계속 공사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예외. 예외라는 말은
그 예외가 뭐냐면 결정된 내용이 시가 주중국 수산자원부예요. 여러분 땅에 이런 결정이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 땅에 여기에 땅이 있는데 여기에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돼 버렸어.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됐어요. 여러분 땅에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우리 용도구역 센 놈 있잖아요. 시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여러분 땅에 지정됐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 지정 전에 이미 인허가 받아서 사업에 착수했어요. 그럴 때는 기득권 인정할까요? 아니면 기득권 부정할까요? 이때도 기득권은 인정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 결정이 있으면 별도의 인가 허가 신고 없이 계속 공사하잖아요. 모른 척하고 무신고하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그 결정된 내용이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면 무슨 구역이면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면 그때는 계속 할 수는 있는데 3월 이내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는 지정이 되면 착수했다 하면 계속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이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무실로부터 몇 개월 이내요?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그래서 신고가 예외라는 이야기예요. 3개월 이내 신고하고 계속 공사할 수 있다. 거기 있는 2번의 기업번 있죠? 기업, 그것만 기억하세요. 거기 있는 니은 디귿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예외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니까 세 번째. 자,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뭐에 의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지용 도면이 작성돼야 우리는 도면을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 계획이라는 놈이 결정되면 후속 조치로서 지용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관리 계획 결정 효력은 이 지용 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용 도면 작성을 보겠습니다. 예, 지용 도면은 이게 지금 결정됐어요, 여러분. 이 지용 도면은 누가 작성할까요? 이 도면, 지용 도면 작성은 누가 한다? 자, 거기 작성자 나왔죠? 원칙은 누구예요? 지용 도면 작성은 원칙은 6명이지. 관할구역의 장들. 예, 이들이 원칙적인 이방권자잖아요. 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뜻도 시장 문수가 지용 도면을 작성해요. 그런데 우리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위반권자가 지지구 복가도 이들이었지만 국장도 도지사도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만약에 국장과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위반했다면 그래서 이게 결정됐다면 이때는 누가 직접 지용도면 작성할 수 있어요? 국장도 도지사도 할 수 있더라.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니까 원칙에 또 묶고 정리해보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국장, 시, 도지사, 그리고 누구? 시장 문수가 지용도면 작성자죠? 원칙에 묶어서 정리했더니 그죠? 지용도면 작성합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1번에 기업번 나왔고 니은번 나왔고 그죠? 근데 여기서 하나 보세요. 그러면 이 지용도면 작성은 원칙은 이들이 6명이 항상 뭐든지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뭐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이 위반도 하고 결정되어 있고 이 지용도면 작성도 인천시장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용도면을 작성하는데 도대체 지용도면이 뭡니까? 어떻게 작성합니까? 거기에 이제 기업번이 나오죠. 자, 여러분, 지형도라는 게 뭐예요? 지형도. 그 지역의 지형을 도면으로 축소해서 그려놓은 지도잖아요. 그죠? 지형을 도면으로 축소해서 그려놓은 지도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원 앞이 지금 3m 도로인데 아침 저녁 출퇴근에 막히니까 20m 도로 놓겠다고 했어요. 그럼 지형도 상에는 지금 현재 3m 도로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인천시가 몇 미터 도로 놓겠습니다. 결정했어요? 20m 도로 놓겠습니다. 결정했죠. 그러면 지형도 위에다가 결정된 사항을 이렇게 보이시도록 명시하면 지형도면이에요. 지형도 위에다가 결정된 내용을 그리면 지형도면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지형도 위에다가 결정된 사항을 이렇게 그리면 누구 땅으로 도로가 어디로 지나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도로가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안 가잖아요. 그런데 누구 땅 위로 지나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용도에는 땅에 누구 땅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도로가 어디로 놓여지는지 알지만 결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지만 이 결정이 누구 땅 위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용도면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여기에 지적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지용도라 한다면
우리는 지적 공부에서 17지번 지목되는 누구 땅이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형도면 작성은 어떻게 하냐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위에다가 이렇게 지적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도 위에다가 결정된 상을 이렇게 명시해 주라는 이야기. 그러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위에다가 이 결정된 상이 명시되면 누구 땅 위로 도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17지번 땅 위로 일부에 지금 도로가 지나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누구 땅 위로 도로가 지나가는지 알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 지도를 작성할 때는 실물을 얼마로 축소시켜서 작성됐는지 도면의 축척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적법 시간에 축척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근데 이때 지형도면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도면의 축척은 500분의 1의 축척이야. 500분의 1. 그러면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의 축척을 사용하니까 이 500분의 1의 축척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500m를 1cm로 줄여서 지도 작성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지도 작성에 있어서 500분의 1의 축척은 대한민국의 제일 큰 대축척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축척이 사용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위에다가 결정된 사항이 명시되면 누구 땅 위로 도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형도면은 이런 결정된 내용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형도면 작성의 방법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위에다가 결정된 상을 그린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지형도면을 이렇게 작성하는데 이 결정이 된 내용들이 도면 작성하는데 그 작성자 중에서 시장군수는 도면을 작성했으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세요. 그래. 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까요? 김포시장이 지형도면 작성했으면 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 그 이유는 시군적에서는 이런 관리계 결정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도지사가 하지 시장군수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 결정권자가 도지사니까 시장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시장에는 누구는 당연히 빠지겠어요? 대도시 시장은 빠지겠죠? 대도시장은 결정권자니까. 그래서 시장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것은 도지사가 이 결정하는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승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장군수가 자기가 입안하고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사항도 있었죠? 무엇을?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은 자기가 입안한다고 결정하잖아요. 요 놈은 자기가 작성했으면 지형도면을 승인받아야 안 받아요. 요 놈은 승인 안 받고 직접 고시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 아래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죠? 자, 그래 보시고. 그러면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 이유는 도지사가 결정권자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도지사는 승인 신청이 있으면 자기가 결정한 내용과 대조 확인해서 착오가 없으면 몇 일 이내에 승인하라고요. 30일 이내에 승인해라.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죠? 30일 이내에 승인한다. 그래서 이런 지형도면 작성 방법, 승인.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이렇게 지형도면 이렇게 작성됐다 하더라도 이게 고시돼야, 도면이 고시돼야 지형도면이 작성됐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 작성된 내용에 대한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는 형식으로 고시가 돼야 도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죠. 그래서 작성했으면 고시합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시도의사나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했거나 승인을 했으면 이를 국장은 당연히 관보에다가 그리고 나머지들은 공보에다가 게재하는 형식으로 고시합니다.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효력은 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들이 이거 열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도 열람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이 도면 보여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아까 관리계획 결정 고시되면 그때도 열어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형도면 열람 기간은 별도로 없더라.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후속 조치로서 이런 지형도면 작성 고시가 있고 그 관리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그리고 또 하나 관리계획이 결정됐어요. 자, 이런 내용이 도로 놓겠습니다라는 결정이 됐어. 그런데
이게 결정된 게 다 집행되고 바로 집행되고 그러진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관리계획의 내용이 결정되면 5년마다 그 결정된 내용에 대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를 다시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요? 5년마다. 7번에 1,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는 말 나오죠? 자, 5년마다 타당성. 그러면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광역은 없었습니다. 기본계획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죠.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도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 그래서 이도 타당성 검토한다. 이런 내용들 체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이런 효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내용들 체크하시고